C19 감염증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은 리먼 쇼크를 넘어 태평양 전쟁 이후 최대 침체가 되어 아직껏 회복할 기색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는 태평양 전쟁 이후 최대 불황이 1년 반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 듯합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 인구 약 1억 2605만 명 중 약 3,800만 명을 차지하는 고령자가 C19 감염증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C19 감염증은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3,800만 명의 고령자에게는 경제적 충격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연금은 지금까지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 노동자들은 달랐습니다. 일본 근로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자 인구는 약 5,700만 명으로 정규직이 약 3,500만 명, 비정규직이 약 2,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2,200만 명입니다. 물론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회사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대기업처럼 일자리를 거의 잃을 염려가 없는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도 적지 않습니다. C19 상황에서도 수익 감소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나 중공무원입니다.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C19는 일상적인 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 사회 현상일 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경제적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대부분과 정규직의 3분의 1 정도일 것입니다. 일본의 성인 인구 약 1억 명에서 보면 3분의 1이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반면 3분의 2는 경제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경제적 충격이 작게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니케이 주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C19 쇼크가 시작되기 직전과 비교해서 니케이 지수는 오르고 있다고 하는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를 견인하는 부유층의 자산이 안정적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19 쇼크 하에서 일본의 주가가 계속 상승한 이유는 일본 은행이 ETF와 부동산 투자 신탁을 계속 샀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요타나 소프트뱅크그룹, 퍼스트 리테일링 등 유명한 일본 대기업의 2대 주주는 일본 수탁은행이나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ETF가 주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아가서는 일본 은행이 일본 대기업의 2대 주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일본 은행이 리먼 쇼크로부터 배운 위기 회피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주식 매입 결과 경제 위기가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나쁜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 영국 등에서는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C19가 한창이던 2020년조차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C19 쇼크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불황 속에서 생산력이 저하됨에 따라 물량이 부족해져 결과적으로 물가가 폭등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오일 쇼크를 겪었던 세대에게는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마스크나 휴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마스크 같은 경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멈추게 되었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어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상품도 있었지만 다행히 C19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는 멈추지 않아 일본 역시 대체로 생활 물자는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계속되면서 C19 불황은 최악의 불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경제 위기를 크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젊은 노동력인 20대부터 40대 세대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에는 앞서 말한 비정규직층이 많다는 것을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가계 조사 등 소비 내역을 볼 수 있는 통계를 살펴보면 C19화로 소비가 10% 정도 억제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사회 전체의 평균이라면 소득이 적은 층은 한층 더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 데이터로부터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발밑의 경제 상황을 보면 오히려 민간 재고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요가 적은 것이 문제로 그것이 앞으로 일본 불황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실고화로 빈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또 다른 문제는 실고 영향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도 돈을 쓰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생활에 여유가 생긴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바꾼다거나 집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하는 등의 소비를 해 경제의 흐름이 이어졌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의 경제 상황은 앞으로도 불안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경제는 실고 이전부터 큰 불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실고 쇼크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고 감염증 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9년 10월에서 12월기도 소비세 증세 탓에 일본의 GDP는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7.4% 감소였습니다. 최근인 2021년 1월에서 3월기는 5.1% 감소였고 현재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는 긴급 사태 선언으로 4월에서 6월기 역시 한층 더 악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일본에는 일본 경제가 5% 작아졌을 뿐이고 실고 상황에서 그 정도 참는 건 당연한 일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경제를 이끄는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한국은 젊은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